지금까지 육친이라고 하는 거는 짝이라는 개념과 낳는다는 개념으로, 대를 잇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육친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갑이라고 하는 남자가 기토라고 하는 정제의 짝을 만나서 이 여자가 낳는 것, 이것이 기토의 식상이죠. 기토의 식상이 보니까 그것이 금입니다. 금. 경금과 신금이 되겠죠. 기토가 처가 낳았다고 하는 전제 하에 자식은 처가 낳은 자식으로서 내 입장에, 남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들은 살이되고 딸은 음이에요. 음은 딸인데 이것이 정관이 된다. 그래서 관살이 남자한테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육친론의 육친 관계를 그동안 정립해서 이러한 식으로 통변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 왔어요. 근데 이 이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역학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수시 변혁입니다. 수시 변혁. 그 때에 따라서 변화를 주고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따를 때를 따라서 변화를 주고 바꾼다. 수시 변혁이죠. 수시 변혁. 그래서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은 없어요. 역학에서 이 식간이 됐든 시천간이 됐든 십이지지가 됐든 적용을 하는 법칙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때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유도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할 때, 때에 따라서는 뿔이라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거목이라고, 때에 따라서는 죽은 나무라고, 때에 따라서는 이거는 또 토라고도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게 다르듯이 이 육친의 적용도 그 시대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칙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수시로 유유적자를 바꿔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시대적으로 여자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여자 중심도 아니고 남자 중심도 아니고, 시대는 어떤 중심이에요?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 중심. 남자의 부기로도 보지 말고 여자의 모기로도 보지 말고 부부 중심으로 봤을 때 육친의 관계를 한번 정해보자는 거죠. 육친의 관계를 논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본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봤을 때, 그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로 자식이 탄생했을 때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는 자식다운 자식이더냐, 그 자식에게 부모는 부모다운 부모이더냐 이거죠. 그걸 내가 몇 년간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관찰을 해봤더니 남자한테는 자식이 식상으로 모습으로 나오고, 여자한테는 인수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 자식이 자식다운 자식이 되고 부모다운 부모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토일주면은 그 자식이 내 자식이 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태어났을 때, 금이라고 하는 해를 맞이했을 때, 금이라고 하는 운을 맞이했을 때, 그때 낳는 자식이 나한테는 자식다운 자식이 되더라는 거죠. 여자한테는 인수의 운에 둔 자식이 자식다운 자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식을 볼 때 꼭 남자가 식상원에 자식을 꼭 두는 것만 아니에요. 근데 식상원에 자식을 두지 않으면은 자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서의 자식으로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자식은. 또 여자 사주에서 인수가 자식으로 나타날 때 인수운에 둔 자식이 또 자식다운데, 그 사주에서 인수가 만약에 흉신이라고 합시다. 흉신이면은 자식이 흉한 것이 아니고 내 팔자거든요. 자식 팔자가 아니에요. 내 사주에서 인수가 흉신이라고 해서 내 자식이 못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병신이 아니고, 내가 자식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우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인수가 흉신이에요. 여자 사주에서 인수가 흉신이면 자식이 힘든 건데, 그것을 내 팔자 나한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안 하고 그것을 바로 자식한테 문제를 덮어 씌우거든요. 내 자식이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내가 자식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우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인수가 희신할 때는 자식을 키우기가 좋고 자식을 좋아하고 자식을 키울 때 힘들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식한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여자 사주에서 인수라고 하는 걸 자세히 봤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데, 책을 많이 보면은, 책을 보다 보면은, 여자 사주에서는 식상을 자식이라고 했죠. 식상이 자식이라고 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식상이 흉신이면은, 식상이 안 좋으면은, 그걸 당신 자식이 안 좋을 거라고 하는, 당신의 자식이 운이 안 좋을 거라고 하는, 자식이 못날 것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뭐 사실 도찐 개찐이지만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한테는 자식이 흉신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태어난 자식은 그 자식만의 그 스스로의 팔자를 또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팔자는 자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었는데 그 자식은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잘날 수가 있거든요. 개천에서 욕나듯이 욕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친원에 빠지지 말라는 걸, 일단은 육친원에 빠지지 말고, 내가 이제 엊그제부터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얘기했던 육친에 대해서 부부 중심으로 육친을 보자고 하는 게, 부부 중심으로 육친을 보는 것이 비견이 있고요. 비견이 있고 인비식이 있죠. 인비식일 때 이거 이는 인비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신의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기능.
육신과 육친은 다른 거예요. 육친은 이건 피는 날아가는 존재고요. 부모와 식은 이거는 자식이죠, 자식. 인비식이라고 하는 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인비식은 이것은 혈통이에요, 혈통. 혈족이에요, 혈족. 혈족이에요. 혈족이고, 이거와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재와 관이에요, 재와 관. 재와 관은 나와 피를 섞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와 관이라고 하는 거는 혈족이 아니다 보니까 재와 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고, 혈족은 자부라고 하는 게 자부. 그래서 자부재관이라고 해요. 자부재관은 육친을 말해요. 육신은 재관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관인식. 육신과 육신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재와 관은 피로 맺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짝이에요, 짝.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라고 하는 재를 만나서 짝이 됐죠. 근데 요 기는 혈족이 아닌 거예요. 피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뭐로 맺어진 거예요? 짝으로 맺어진 거예요, 짝. 이것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을이라고 하는 여자는 경이라고 하는 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재와 관은 짝으로 이어진 게 짝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피를 나누죠. 공동으로 피를 주는 거예요. 공동으로 피를 나눠서 혈족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혈족이 되는데 어떻게 혈족을 줘? 혈족이 돼. 요 짝이 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둘이 혈족으로 바뀌어요. 이게 부부예요. 바뀌면 어떻게 혈족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둠으로써 혈족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식을 통해서 이 부부는 혈족이 돼요. 그래서 혈족의 범위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부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족은 부부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짝이 돼서 자식을 두는데 이 두 사람 사이를 이어줘야 돼요.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제가? 갑이라고 하는 남자와 기라고 하는 여자가 만나서 짝이 되었는데, 요 갑이라고 하는 목과 기라고 하는 토 사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는 거예요. 생이 목생화 이어지잖아요. 그쵸? 화생토 이어지잖아요. 그쵸? 이것이 혈족이 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목과 토라고 하는 이 기라고 하는 토를 혈족으로 맺어지는 존재가 화예요, 화. 그래서 이게 자식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자식. 갑이라는 남자와 기라는 여자 사이에서의 혈족이 화가 되는 거예요, 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순이고 순으로 생활해요. 순생이에요. 순생. 음은 역생이에요. 역생. 저기 몇 년 전부터 수도 없이 강조를 하죠. 양은 순, 음은 역. 그래서 양목은 순을 해서 화를 낳는 거고, 기는 음이죠.
음은 역으로 생을 한다고 했죠. 역생. 그래서 토생화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남녀가 활동을 하는 것이, 남자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걸어가는 이 자체가 앞으로 가는 거라겠죠. 여자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역학적으로는 이게 뒤로 가고 있는 거라겠죠. 역행이라겠죠, 그게. 그래서 순과 역으로 해서 두 사람이 혈족을 맺는 거예요. 혈족을. 그래서 그것이 혈족을 맺는 것이 화예요, 화. 그래서 이게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식.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존재와 정이라는 존재가 있다겠죠. 병이라는 존재와 정이라는 자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아들이고, 이건 딸이 되겠죠, 이제. 양은 아들, 음은 딸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부부가 짝을 맺었듯이, 이 자식도 짝을 맺죠. 아들이 짝을 맺으면은, 신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게 되고요. 정이라고 하는 딸은 임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겠죠. 이게 사위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며느리는 관이 되는다. 관.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요 며느리는 식신이 되죠. 요 아들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식신이 되는 거고, 며느리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식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부부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후계자. 두 부부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을 후계자라고 했죠. 후계자. 두 사람의 식신이라고 하는 밥이 아니에요. 밥 그릇이에요. 그 식신에다 담는 것이 밥이죠. 음식이에요. 그건 재입니다. 재. 그래서 그 음식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이 그 먹는 음식을 볼 때는 재를 보는 거고, 먹는 그릇은 식신이에요. 그 후계자예요. 후계자. 자, 그럼 이 딸은 임이라고 하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인수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재예요, 재.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재가 온 거예요. 남이 온 거예요, 남. 이게 백년손이에요, 백년손님.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인수죠. 인수는 뭐예요? 인수는 대를 잇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사위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를 누가 잇는 거예요? 남자가 잇는 거예요. 남녀가 공이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복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요 뒤에 보면 나와요. 자식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식. 그것이 식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친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 중심도 아니고 여자 중심도 아니고 부부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부부 중심.